여수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누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전남 지역 납북어버들의 피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올해 쌀 생산 농가들의 손실액이 1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쌀 생산량 예측치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전남 드래곤즈가 최근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상위권 진출은 무산됐지만 시즌 마지막까지 보다 발전된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여수 산단에 있는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한 달 사이 여수 산단에서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 내 금호 석유화학 고무 2공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이곳에서 사이클로헥산과 TLA가 유출됐습니다. 모두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공장의 고무 생산 라인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액체 상태의 혼합 화합물질이 유출됐고 기체로 바뀌어 인근으로 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14명이 일부 화학물질을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공장 증설 작업을 하던 도급업체 직원들이 목 따가움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이후 증상이 가벼운 30여 명은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은 즉시 가동을 멈추고 화학물질을 수거했습니다. 회수를 했고요. 나머지 좀 떨어진 것들은 우리가 물로 원래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밸브를 잠김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한 달 사이 여수 산단에서 발생한 누출 사고는 벌써 3건입니다. 지난 8월 말 하나솔루션 TDI에선 기준치 이상의 유독가스가 유출됐고 사흘 뒤에는 공장과 공장을 연결하는 스팀 배관이 파손되면서 발암물질인 페놀이 소량 새어나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러한 사실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주민들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최근 국회에서는 기업의 노후 설비 관리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에도 부여하는 노후 설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새벽에 복면을 쓰고 파출소를 습격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6월 여수 봉산 파출소를 찾아가 에어 화살총을 발사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숨죽여온 전남 지역 납북 어부들이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에만 22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남에선 공식적으로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사례가 없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말도 못해 당한 것은 우리는 이제 법문에 못 이겨 시인을 한 거지 다 그랬을 게요 다. 나는 억울하지 억울해도 어디다 하소연할 게 없어. 실수로 혹은 강제로 북한에 끌려갔다 귀환했지만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들. 1971년 북한으로 납치된 독림호의 선원 신명구 씨도 납북어부였습니다. 신 씨는 남한으로 돌아오자마자 경찰 등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곳에선 추궁과 모진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앳된 23살 청년이었던 신 씨는 어느덧 이른 줄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받은 거 있으면 그대로 내놔버렸으면 뺨 하나도 안 맞지. 근데 뭐 받은 그리고 우리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배맛 한 사람들이고 그게
어디 가면 뭐 담배불을 2번 빠딱빠딱하고 뭐 지그가 다 들미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이요 이제. 그래갖고 서류가 다 이렇다 만들어진 거죠. 결국 신 씨도 재판에 넘겨져 1973년 월북과 간첩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이번엔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고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이어지는 경찰의 구타에 당시엔 손쓸도리가 없었다며 신 씨는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뭐 이북 좋다고 뭐 이야기한 적 없냐 그래. 그래 그런 아예 뭐 한 자리 있는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이제 구타가 들어온 거예요. 법률 지식에 어두운 어부들이 피해자였던 만큼 국가폭력 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늦게 주목받기 시작한 납북어부 사건. 일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신명구 씨와 같은 서해안 납북어부 피해자가 최소 2,1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 안전망 밖에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사실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또 독립호 외에도 여수 탁성호와 목포 영조호 등 전남 지역 어부들의 피해도 점차 드러나고 있지만 재심 청구가 활발한 강원 지역과 달리 지금까지 전남 지역 납북어부가 공식적으로 재심을 신청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전라남도에서 먼저 실태 파악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조례 제정 그리고 지원 정책을 제도적으로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피해를 증언하기 시작한 전남 지역 납북어부들. 지금에서라도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예정자인 LF리조트는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계획 보고회에서 황금동과 황길동 일원에 3,700억 원을 투자해 숙박시설과 골프장, 박물관과 캠핑장, 짚라인과 무동력 모노레일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LF리조트 측은 다음 달쯤 광양시에 관광단지 조성 계획안을 제출하고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쯤 전라남도에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이 올해 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 420만 제곱미터 규모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 적격자로 최근 현대건설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2027년 4월 준공 예정으로 3,5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수해수청은 새로운 광역투기장의 확보로 향후 시행 예정인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등 광양항 내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쌀 농가의 손실이 2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곧 붕괴될 거라는 우려는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라리 강한 태풍이라도 와서 아예 농사를 망쳤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농업계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한 벼농사를 포기하고 다 자란 벼를 갈아엎는 실정입니다. 기름값, 인건비, 대출, 이자 등 치솟는 생산비에 정부가 쌀값을 지탱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나락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에 대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쌀 생산자협회가 따져본 올해 쌀농사 손익계산서입니다. 쌀값 추이를 감안해 200평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일 돈은 49만 5천 원입니다. 모판값 올랐고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임대료도 올랐고 제초제, 병충해 방제, 제초 비용 다 올랐습니다. 기름값 올랐고 운반비, 인건비도 올라 전체 생산비는 65만 9천 원입니다. 모내기 이후 6달 동안 논을 돌보는 농민 스스로의 인건비는 계산해서 빼더라도 16만 4천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쌀 생산자협회의 계산은 정부와도 큰 차이가 없어 마냥 농민들의 엄살이 아니란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같은 손실을 통해 통계청이 집계한 국내 전체 벼 재배 면적 72만 7,158헥타르로 환산하면 쌀 농가에서 입을 손실은 1조 8,120억 원에 이릅니다. 생명산업과 안보 차원에서 식량 주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농업 붕괴와 농촌 소멸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농협은 햅쌀 35만 톤 과잉 생산, 구곡 15만 톤의 재고 과잉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 예측치조차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 가격 폭락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돈이 나오지 않은 곳은 결국 사람이 떠나게 되고 생산량이 부족하면 수입하면 그만이고 생산량이 초과되면 시장에 맡기면 그만인 간편한 농정 기조 속에 농업과 농촌은 소멸 위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일교차 크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지만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20에서 26도, 순천이 17에서 27도, 광양은 18에서 27도, 고흥은 17에서 26도입니다. 광주는 17에서 25도, 목포는 18에서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는 흐리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5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만조 시각은 오전 7시 46분, 간조는 새벽 1시 52분입니다. 당분간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는 가운데 시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낮 동안 강한 자외선이 예상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무승의 늪에 빠졌던 전남 드래곤즈가 최근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이번 시즌에도 승격에는 실패했지만 시즌 마지막까지 보다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의 용병 발로텔리가 넘겨준 공을 박인혁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합니다. 전반 9분을 시작으로 연이어 터져나온 득점 퍼레이드. 추석 연휴 직후 안산과 맞붙은 전남은 전반에 4골, 후반에는 3골을 몰아치며 이전 20경기 동안 단 1승도 올리지 못했던 한을 넉 달 만에 떨쳐냈습니다. 뛰면서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놓친 경기가 한두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선수들이 그거를 조금 이제 떨쳐낸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은 홀가분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을 이어가진 못했지만 선수들의 자신감과 팀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좀 기대가 많이 돼요. 하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전남은 승점 31점으로 2부 리그 11개 팀 가운데 10위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남은 5경기에서 모두 승리한다 해도 올해는 상위권 도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남의 사령탑을 맡은 지 이제 100일을 넘긴 이장관 감독은 시즌 막바지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공격 축구와 과감한 플레이로 팬들이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게임 한 게임에 대해서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우리 고장에 있는 팀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구나. 재밌다. 박수 쳐줄 수 있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각오를 새롭게 다진 전남은 오는 26일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순 사건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하나의 단체를 결성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여순 11구 항쟁 전국 유족 총연합은 오늘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에서 유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출범식을 갖고 그동안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여순항쟁 유족연합회 해산과 함께 전국유족연대 모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유족총연합은
그동안 여순사건 유족회가 느슨한 협의체 형태로 전국에 흩어져 활동해왔지만 올해 특별법 시행으로 진상조사가 시작되면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광양 지역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11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과 이용 시간대,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광양시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초 용역을 진행한 뒤 4분기에는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할 예정입니다.